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두 가지 여론조사에서 점핑을 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부분도 있겠지만 막 하락세를 지속하던 뭐 어떤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반등해서 시기가 대통령 집권 5년 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 리얼미터 걸 한번 보면요. 5%가 올랐어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5%가 올라서 43.6. 이게 뭐 요즘에는 언론사들이 부정 평가를 내세우잖아요. 예전에 없던 거예요, 사실은. 그쵸. 긍정 평가 대통령 지지율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대통령 부정 평가를 일부러 집어넣어서 김을 빠지게 만드는데 5년차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 43.6, 5%나 올랐는데요. 난 원래 리얼미터 거를 발로 안 낸다 그랬거든요. 내는 이유가 리얼미터께 이래. 이 정도면. 네. 리얼미터께 이래. 그래서 그 민주당 지지율도 리얼미터 기준으로 국민의힘을 앞섰어요. 이거 단순하게 뭐 신년 기자회견 효과다라고만 보기보다는 저쪽이 워낙 못하는 데다가 특별하게 어떤 대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과정들이 다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아지면서 생기는 그 지지층들의 약간 불안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사회가 진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 중심으로 그리고 민주당 중심으로 결집해야 된다라는 그 지지층의 재결집, 약간 위기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 기자회견과 신년사의 그 반응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오히려 그 좋은 의지로 얘기했는데 그 정인이 사건으로 대표되는 그 사전 위탁 제도가 실은 좋은 의지로 말씀하신 건데 이게 기레기 언론인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걸 보고 아 정말로 대통령이 외롭게 저런 아젠다 가지고 싸워야 되는구나 그런 역작용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제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우리 사회에 좀 혼란스럽게 여겼던 부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예. 국민들은 약간의 지금 대통령이 일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셨구나에 대해서 예. 약간 그 호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32.9, 국민의힘 지지율이 28.8인데 여기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두 달 만에 다시 역전시킨 거예요. 추세고 앞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남아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리얼미터가 이 정도다. 리얼미터는 늘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불리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던 바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렇고 이 다음은 지금 정가에서는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평가받고 있는 게 전국 지표조사하는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네 개 회사 여론조사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작년 7월 9일부터 시작했던 여론조사인데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무려 32.5%예요. 리얼미터 응답률 아무리 높아도 10% 미만입니다. 그건 자동응답이고 대부분.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정치권에서는 가장 이게 정확할 거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100% 휴대폰 가상번호 이용하고 있고요. 다음에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기계가 안 물어봐요. 응답률이 무려 32.5%. 여기 여론조사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44%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도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엄청 낮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4개 여론조사 기관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가 가장 정확할 거라고 보는 문 대통령의 5년차 지지율 어떤 누구도 올라가 보지 못한 44%.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걸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슈에 따라서는. 그래서 문 대통령이 6년차가 내년에 몇 개월은 있을 거 아니에요. 5월달까지는. 그러면 50% 정도로 마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진짜 레임덕 없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연말에 논란이 됐었던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좀 정리를 좀 해주셨던 부분도 있었고 또 뭐 이것을 뭐 가장 우리가 좀
접하는 게 코로나 이슈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어쨌든 800명, 최근 들어서 400명, 300명대 떨어지는 부분들도 결국 국민들이 다시 한번 정부를 믿게 되는, 그것이 대통령 지지도를 높이게 되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K방역 같은 경우도 뭐 국민의 짐이나 이쪽에서 많이 깠지만 결국 뭐 독일이나 외국 보면 뭐 국경 봉쇄하고 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뭐 400명대 아래로 관리하고 있는 거 보면은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네.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짧게 대선 후보 적합도 한번 볼까요? 여기 표를 한번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윤석열이 녹색이잖아요. 빨간색 이낙연, 파란색 이재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거의 독주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27% 나오니까. 문제는 윤석열 한번 보세요. 1월 1주차, 2주 전에 비해서 이 녹색을 보면 16에서 10으로 떨어져요. 6%가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하고 이재명 지사는 거의 3배 차이가 날 정도. 근데 엊그저께 나왔던 여론조사 100% 자동응답에 뭐 응답률 한 5%밖에 안 되는 바로 그 어저께 아시아경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하고 이낙연, 윤석열하고 이재명 이렇게 붙여도 다 이기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응답률 높은 여론조사를 좀 신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론조사 대선은 이렇고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1%.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리얼미터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잖아요. 2달 만에. 이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1 이런 정도로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여론조사가 바로 이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의 합동조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중에 정부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68%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정도 보면 지지율을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다음에 그 재보궐선거에 대한 인식 이 부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여당에 힘을 실어야 된다는 게 41, 야당에 힘을 실어야 된다가 41 동률이에요. 그러면 추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 잘하니까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더 올라갈 거고 야당은 좀 떨어질 거고 이게 이제 이런 그 보궐선거에 좀 희망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밑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했던 바로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이 발언이 뭐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론이 일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전직 대통령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가 56% 나왔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직 대통령 사면하자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56%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이거는 어떻든 간에 우리 연말에 이낙연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좀 지지율 하락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국민들은 역시 똑똑하다. 기레기 언론들이 그렇게 난리를 핀다고 해도 국민의 짐 지지도가 21%면은 정통적인 지지율밖에 안 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민들의 그 똑똑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재보궐 관련된 인식도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불안한 것처럼 40일 동률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이게 선거에 들어가면 여당 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다.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전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봐요. 그러니까 요게 보통은 특히 보수 정권인 경우에는 한 집권 5년차 되면은 처음에 그 사람들한테 걸었던 기대가 다 무너지면서 빨리 정권이 바뀌길 바라는 사람들이 계속 지지를 빼면서 레임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어떤 구조에 있냐면 다음 정권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 정권을 잘만 유지를 하면 다른 기대되는 것들이 분명히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지사의 지금 지지율 고공행진이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 더 하나의 문제는 정권을 바꾸거나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바꿨을 때 저쪽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 나왔잖아요. 누가 나올 것인지가. 기대 심리들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수 야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야 이거 뭐 이 정권을 끌어내리느니 마음에 조금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밀어줘야겠다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짐이 너무 질이 멸렬한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제하에서 임기 중반 이후의 선거는 실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함께
야당이 선거에서 유리했던 게 지금까지 정치적 관례였는데 우리가 지금 임기 중반에 계속적으로 4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전부터 해서 큰 선거에서. 근데 이번이 실은 저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형처럼 41대 41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그 이후에 누가 확장성을 갖느냐. 우리가 이제 트렌드상으로는 확장이 가능하지만 그 선거 구도가 그렇게 녹록지만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우리 진영이 승리할 거라고 보는 게 지금까지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했던 DNA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은 오히려 결집하는 효과가 있고 저쪽은 안철수가 지금 지지율 뭐 27 정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저는 안철수는 서울시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힘당 뭐 들어가는 뭐 당내 경선하느니 뭐 오픈 경선하니 이걸로 지금 논란이 되지만 결국은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은 저쪽은 또 이런 밥그릇 놓고 또 싸우는구나. 그래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다시 어쨌든 민주당 중심으로 결집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맞는 거라고 판단해서 결국은 우리 쪽으로 올 텐데 우리 내부에 이제 그 분열 없이 또 경선도 아름답게 그리고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그쪽으로 결집해서 투표하는 예. 그런 우리가 본능을 다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안 쳤잖아요. 그러면 난 두 가지가 상충돼 있던 거라고 보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의석이 형편이 수축으로 들었잖아. 민주당하고 거의 한 70석 차이가 이상이 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이게 민주개혁 세력이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선명하게 싸우고 의석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론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략을 이 사람들이 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대한민국의 오래돼온 기존의 기득권 사회에 대한 사람들이 반발이란 말이에요. 180석을 민주당한테 밀어주는 여론 효과가. 그럼 이 사람들이 다음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 뭔가 세상이 바뀌겠다는 기대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주는 게 아니라 총선에 대패를 했지만 늘 발목 잡기를 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방역에 협조 안 하고 이런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의 유책 사유로 선거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니들보단 나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니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서울시장에 오세훈이나 나경원 또는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됐을 때 서울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봐요.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상태, 인물도 마찬가지고 정책도 없는 상태에서 발목 잡기를 시전하는데 이 힘을 반대로 쇄신, 혁신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김종인 위원장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쭉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여론조사 어떤 특별한 이슈가 출렁거리지 않는다면 이 추세는 계속해서 확장될 거라고 봐요. 민주당 지지율은 더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따가 저녁 방송에 그런 얘기 할 건데 부산도 역전됐습니다. 지지율이. 그것도 리얼미터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 암울한 거예요. 저쪽 정당은 지금. 뭐 솔직히 말씀면 여기 변호사님은 지금 투표권이 없으시잖아요. 서울시의회 투표권이 없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재보궐 선거긴 하지만 어쨌든 분위기를 본다라면 제 주변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 편을 들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리고 이번 선거 자체에 대해서 막 뭐 야당을 밀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느끼진 않기 때문에 물론 제가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 자체는 민심 바닥은 그렇게 야당이 생각하는 건 좀 녹록지 않다. 진짜 그 안호나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여당이 잘 활용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선거는 선동 싸움이에요. 댓글창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 알지. 문제는 질 거라고 생각하면 투표장 안 나간다니까. 지금 이렇게 선동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뭐 이제 컨텐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조금만 당신들이 표 하나만 얹으면 이길 수 있는데 조금만 왜 더 하면. 미리 질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의도가 강한 거고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쉽게 생각해서 뭐 무조건 이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젠다 싸움이나 이런 싸움들은 누가 우리 쪽 유리한 주제를 갖고 선동을 잘하나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야 우리가 쉽지 않아.
왜 만만하게 보지 마. 어떤 사람도 만만하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투표장에 나가시라는 의미를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제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다른 선거에 대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서 한 표를 직접 가서 시행하시면 다른 일반 선거보다 그게 2표, 3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 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새날 들어오셔가지고 썸네일을 한번 보세요. 썸네일을 보면은 약간 우리한테 부정적인 건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해. 마음이 답답해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유리한 이슈가 썸네일로 걸리면 클릭 수가 많아져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고 싶은 거예요. 지난 연말에 데미지가 엄청 컸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 정치. 새날 이 새끼들이 윤석열은 직무정지 된다고 했는데, 해임 된다고 했는데, 해임이 안 돼? 이 사기꾼 같은 새끼들. 그래서 구독 빼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 당시에 이쪽 채널에 계시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구독자가 막 쭉 빠졌었거든요. 나쁜 이슈에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좋은 이슈를 만들어 가고 싶은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로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다시 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 지지자들은 사기 충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쪽 지지자들은 야, 안 되는구나.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 유책 사유로 벌어진 선거도 못 이기냐? 하면서 대선은 거의 포기한다고 봐요. 흐름상 전 그렇게 보거든요. 특별한 주자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쪽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정권을 가져오는 바로 그 시작점이 보궐선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 푸나님 맨 처음 말씀하셨을 때 조사 개요 설명을 때 해주셨거든요. 100%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했고 전화 면접 조사했다 이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치 관련 조사할 때는 좀 이렇게 진짜로 유선도 아니 전화 가상 휴대전화로 하고 면접 조사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물어보는 거. 왜냐하면 이 차이가 실제로 받아보면 사람이 응대하는 거랑 집으로 받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네. 받는 연령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여론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으면 이거 다 법률이나 영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선관위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것 좀 개정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든 간에 우선 휴대전화로 하고 대면으로 실제로 사람이 전화 면접하는 조사로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춘변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게 저는 잘 모르지만 춘변은 실제로 여론조사 많이 의뢰에서 해봤죠.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선거를 뛰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그런 실은 중요한 힌트를 얘기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춘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비용이 적게 들려고 자동응답 쓰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 어떻게 하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의 여론과 투표장에서 여론은 분명히 또 차이가 다르죠.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계 ARS가 물어볼 때는 분명히 투표에서의 지지율일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문가들은. 왜냐하면은 어찌 됐건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관여증들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계가 물어보면 살짝 좀 더 솔직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래서 뭐 리얼미터가 선거 적중률은 높다고는 하지만 모든 여론조사를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투표장에 나올 사람들 여론조사를 갖고 여론조사하면 안 돼요. 왜? 현재 그 여론 지역 내에서 실제 국민들은 문 대통령을 얼만큼 지지한다라고 하는 여론 그 안에서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을 상정해 놓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건 지지율 왜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면이 또 이제 악용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에 의해서 실제로 국민의 짐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로 선도가게 되는 요소로 쓰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국 지표조사가 응답률이 32.5%라고 하는 이런 여론조사는 사실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심지어 안 믿겠다고 제가 공언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다 뒤집혔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쪽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막 노력을 했어. 안 되네.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부 갈등 분열로 일어나요. 그렇죠. 지지율 여론조사가 정치권에서는 조중동 아침에 신문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최고위원회에서 지지고 못 가요. 어떤 의제를 갖고. 한쪽으로 방향이 바뀐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지지율은 굉장히 좋네요. 자,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